여러분 안녕하세요. 쉬운 건강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쉬운 건강이 보통 건강의학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 뵙는데요. 오늘은 말하기, 여러분들이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또는 직장생활에서 고민스러운 이 말하기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선생님은 미국에서 이 방송을 위해서 급히 귀국을 해주신 아주 특별한 교수님, 이영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은 여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요즘에는 또 인기 있는 또 책의 저자로도 알려주셨는데요. 교수님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네. 쉬운 건강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뉴욕주에 있는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로체스터 대학교 경영대에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고 있는 이영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은 저랑 벌써 20년 가까이 인연을 갖고 있는데, 그 사이에 아주 유명한 스타 교수, 스타 작가, 스타 방송인으로 이제 거듭나서 저희가 아주 모시기 어려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이 말하기에 관련돼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신간이 되겠는데요. 운명을 바꾸는 말하기 수업. 여러분들이 연휴 때 또 주말에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이런 책이 되겠는데 이 책과 또 평상시에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몇 가지 질문들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이제 말하기의 기본에 대해서. 자, 말 잘하고 싶으면 먼저 어떤 것부터 해야 될까요? 평소에 말을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많은 분들이 사실 걱정하시는 게, 내 말에 두서가 없다. 그런 고민으로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자기가 보통 어떤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미 마음속에서 생각 정리가 조금 명료하게 돼 있으셔야 돼요. 근데 보통 이게 마음 안에서 생각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말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다가 중언부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걸음은 어떤 주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평소에 속으로 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내 생각은 이래 하고 2개, 3개 정도로 딱 제안을 하셔서 간단하게 키워드 정도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듣고 싶습니다.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2가지입니다. 3가지입니다. 하고 바로 말씀을 하시면 상대방이 듣는 사람이 저 사람은 되게 깔끔하게 말한다. 명료하게 말한다. 쏙쏙 들어오게 말한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네. 근데 미리 질문을 준비를 했다면, 그걸 알고 네. 있다라고 하면 이제 몇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바로 튀어나올 수 있겠지만, 네네네. 즉흥적으로 질문을 받았을 때, 이거는 3가지가 중요한데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되게 좋은 근데 그런 거 말씀이신데요. 잘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평소에 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연습을 하신 거예요. 이런 키워드,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생각이 있을 때 그거를 내 안에서 2가지, 3가지로 평소에 정리를 하는 버릇이 있으시다면 그게 뭐 습관화가 돼서 어떤 질문을 받아도 2가지, 3가지 더 이상 사실 생각이 날 수도 있거든요. 말하다 보면은. 근데 거기서 멈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3가지 이상 말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그렇죠. 맥시멈으로 딱 3가지까지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생각난 것이, 네. 뭐 이렇게 두서없이 말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겸양이고 겸손이지만 네. 이제 미국 이제 문화를 아시니까 네. 이제 그럴 때 미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네. 그렇죠, 정석이라고 네. 제가 들었는데 어떤가요? 이게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그러니까 프로답게, 그러니까 네. 내가 그 일반적으로 인간관계 말하기보다 그러니까 내가 좀 드러나야 되는 자기 영역에서 프로답게 드러나야 되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이런 겸손이랑 그런 겸손의 미덕보다는 네. 내가 아는 것을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자신감이 사실은 더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굳이 저는 이 분야 잘 모르지만 아니면 제가 좀 부족해서 더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런 좀 지나친 겸손의 표현은
프로답게 말하는 영역에서는 사실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심지어 이렇게 강의를 맡았거나 네. 발표를 맡았는데 처음부터 이제 그 얘기를 저보다 여러분들 더 많이 아시겠지만 네. 제가 이거를 맡아서 지금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맞아요. 그냥 겸손하구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이제 글로벌하게는 네. 저 사람이 전문가도 아닌데 왜 우리 이렇게 아까운 시간에 맞아요. 앞에서 발표하지? 이제 네. 그런 오해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 분들도 마음속으로는 그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이렇게 애써서 그죠?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스스로 자기가 부족하다고 하네? 네. 그럼 이미 신뢰가 100으로 줄 거를 한 80, 70으로 깎이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결코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네. 오히려 적당히는 내가 이 분야는 굉장히 잘 알고 준비를 많이 했다. 네. 그래서 집중해달라. 이렇게 네. 하는 게 차라리 낫겠죠. 네. 네. 자, 끌리는 말하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이 굉장히 말주변이 좋은 거라든지 아나운서처럼 발음이 정확하거나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네. 정말 매력적인 말하기는 뭘까? 그러면 또 그 비결이 뭘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대중연설 그리고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한 10년 넘게 가르치면서 제가 깨달은 끌리는 말하기의 비결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네. 여러분다움, 나다움을 자연스럽게 펼치시면 돼요. 근데 보통 많은 분들께서 나는 부족해.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모자라. 그 완벽주의 성향이 여기서 사실 들어가는데요. 내가 완벽하고 싶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해야 된다라고 약간 정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여러분의 그런 성격적인 특징이나 여러분의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편하게 꺼내놓으시면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끌리는 말하기가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색깔을 자꾸 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냥 무색무취의 그냥 평범한 말하기가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실은 청중을 100% 만족시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모두를 만족시키는 말하기보다 나랑 결이 맞는 누군가와 진하게 연결될 수 있는 말하기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그 말하기는 끌리는 말하기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주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책에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 예전에 이제 들어봤던 얘기들이 있는데 이걸 좀 쉽게 좀 요약을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창한 설득, 퍼스웨이션의 3요소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에토스는 화자, 발표자의 매력이에요. 발표자의 신뢰도. 그래서 자신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면 자기가 전문가다. 이 영역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라는 말씀을 하셔야 듣는 분들이 저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다. 저 사람의 말에 설득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끌리는 말하기처럼 여러분의 매력이 성격적인 매력이 또 거기서 드러나게 되면은 또 청중들이 저 사람 왠지 나랑 비슷해. 나도 약간 내향적인데 저 사람도 내향적이네. 아니면 나도 외향적인데 저 사람도 외향적이네. 이런 공통점을 찾게 되면서 더 설득이 되는 부분이고요. 로고스는 여러분이 보통 설득이라고 하면 많이 생각하시는 논리성, 그 세부 내용의 타당성, 객관성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파토스는 감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 목소리 톤이나 여러분이 쓰는 단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청자들이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되는지를 생각하는 말하기가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 설득의 3요소입니다. 네. 교수님이 생각하기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어느 게 가장 중요할까요? 다 중요하겠지만. 네. 다 중요한데요. 사실은 보통 많은 분들이 설득하면 사실은 로고스만 생각하시거든요. 내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하고 자료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지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정말 중요한 거는 파토스예요. 네. 보통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물건을 구매하는 거, 누군가 만나는 거, 같이 어떤 일을 해보고 싶은 거 이거 그냥 객관적으로 사실 분석적으로만 판단해서 결정하는 거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파토스의 영역, 내 감정을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파토스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에 네.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마케팅도 보면은 이제 로고스보다는 맞아요. 파토스를 잘 건드리는 뭐 카피라이팅이라든지 맞습니다. 이런 부분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로고스를 좋아하지만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 파토스에 끌리는 부분. 아마 맞습니다. 로고스가 로직할 때 맞아요. 그런 어원 같아요. 맞습니다. 네. 두 번째 큰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인상과 스몰 토크. 네. 첫인상 중요한데 호감 가는 첫인상 이 말하기일 때도 사람들이 이제 외모라든지 저 사람의 느낌 이걸 보고서 이제 또 얘기를 듣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는 것이 호감 가는 인상이 될 것인가? 네. 어떨까요? 호감 가는 첫인상은 사실은 여러분이 좀 그 만나는 분 아니면 그 여러분이 가신 자리에서 좀 excited 이렇게 좀 설렌다 여기서 뭔가 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기대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실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그렇게 마음가짐을 갖고 들어가지 않으시면 표정에서 다 드러나거든요. 무관심해. 나 별로 저 사람 안 궁금해.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캐치를 합니다. 그 표정이나 말투에서 오는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내향형이시더라도 어떤 자리에 가서 내가 이 자리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가신다면 질문을 하시거나 말을 시작하신다면 일단은 긍정적인 첫인상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일상에서의 말하기도 있겠지만 면접이라든지 아, 아니면 네. 발표라든지 강의라든지 특히 이제 그런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선택을 받아야 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만이라도 정말 설레는 연기를 좀 해서라도 연기. 예, 다른 사람들에게 네. 저 사람은 굉장히 밝아 보인다. 이 분야에 우리 직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네. 갖고 있다. 네, 그게 포인트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분에게 당연히 더 호감이 가게 되죠. 네. 우리 직장에 정말 오고 싶어 한다. 네. 뭐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네. 스몰 토크.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이제 아주 사소한 것부터 이제 빌드업을 해가잖아요. 네. 이런 걸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몰 토크를 은근히 우리나라 분들이 어려워하세요.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약간 이렇게 워밍업이라고 하죠. 그렇게 네네. 하는 단계인데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는 미국 분들이 스몰 토크를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과도 어떤 그냥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아니면 분위기를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죠. 어색한 분위기를 좀 이렇게 유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특징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스몰 토크의 중요한 거는 일단은 공통적으로 관심 있는 주제가 뭔지를 빨리 캐치하시고 대화를 시작하시면 좋아요. 만약에 저희 좀 같이 딱 봤을 때 저희 둘의 공통점은 이제 안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안경 되게 잘 어울리신다고 하면서 혹시 뭐 이런 얇은 테를 원래 좋아하셨냐 아니면 안경 하나만 갖고 계시냐 뭐 어떤 프레임을 좋아하시냐 이런 걸로 그냥 시작할 수도 있고요. 제 학생 같은 경우는 면접에 들어간 상황에서 면접 본론 시작하기 전에 그 면접관이 어떤 생수병을 하나 앞에 놓고 있었는데 그 에비앙이었나 봐요. 그래서 에비앙 브랜드 좋아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는 이런 브랜드가 좋더라. 에비앙이 어떤 게 이거를 선택하게 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말을 자기가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말을 더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스몰 토크의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팁으로 말씀드릴 한 가지는 더블 클릭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네. 사실 더블 클릭하면 우리가 마우스를 더블 클릭해서 폴더를 여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화에서도 똑같이 쓰시면 돼요. 상대방이 어떤 말씀을 꺼내셨을 때 그 말 중에 어떤 키워드 어떤 주제를 딱 집어내셔서 그거가 어떻게 더 알고 싶어요. 만약에 박사님 지난주에 최근에 어디 여행 다녀오셨어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뭐 어디 다녀왔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맛있는 음식이 있었나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상대방이 말을 하게끔 하면은
말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 때문에 네. 더 기억에 남는 스몰 토크, 그러니까 이 사람과 얘기했을 때 더 기억에 남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스몰 토크 이제 설명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네, 또 우리 문화에서 조금 스몰 토크가 조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네. 특히 어르신들은 이 호구 조사를 스몰 토크 아, 이게 미국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지 나이가 몇인지 또 뭐 자녀가 얼마인지 이렇게 별로 그런 것까지 잘 안 네, 안 물어보잖아요. 근데 궁금해해요. 우리는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한 그 어색함을 호구 네, 그렇죠. 호구 조사로. 조사를 하잖아요. 뭐 아, 부모님 뭐 하시냐, 결혼을 했냐. 이제 네, 사실 이제 그런 거를 듣기 싫어서 명절 때 안 만나기도 하고 또 이제 맞습니다. 그런 거 물어보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왜 요즘 또 신세대들은 그쵸, MZ 그쵸. 세대들은 왜 그런 걸 왜 그쵸, 물리치게 돼 있어? 네, TMI죠. 그렇죠. TMI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부터 해서 윗세대들은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관심이다. 너에 대한 맞아요. 관심이고 너에게 부드러운 얘기를 꺼낸 거다 하는데 이게 스몰 토크인데 사실은 MZ 세대한테는 이게 빅 토크죠. 그쵸, 예, 예. 그쵸. 이거 왜 훅 들어오지? 프라이빗 토크죠. 왜 나한테 그러고 훅 물어보는 거지? 그러네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미국에서는 그걸 스몰 토크를 안 하죠. 네, 오히려 이제 뭐 강아지 얘기를 그렇죠. 하거나 이렇게. 공통된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사실 기본이에요. 그래서 네. 주제를 너무 개인적인 영역으로 가져가시지 음, 않는 것도 사실은 스몰 토크의 방법입니다. 네. 아무튼 분위기가 우리나라도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저도 가급적 상대방이 그런 얘기를 먼저 가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꺼내지 않는 이상은 기다리고 이제 다른 그쵸, 얘기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그쵸.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기소개를 할 일이 있잖아요. 뭐 소개팅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회사에서 비즈니스 때문에 만난다든지 아니면 발표하거나 강의하기에 앞서서 한다든지 면접을 본다든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자기를 어필할 수 네. 있을까요? 보통 자기소개를 이제 새해가 돼서 여러분들 새로운 분들을 만나시거나 어떤 새로운 자리에 갔을 때 자기소개를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자기소개를 자기소개를 설명한 채널이 있는데 그게 거의 한 1년 전에 만든 영상인데 지금 제가 최근에 봤더니 다시 거기에 대한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게 초가 되면 늘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소개 여러분 가장 간단한 방법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때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저는 어디 출신의 몇 년 몇 녀의 뭐 어떤 관심사가 있고 이렇게 하시는 게 네. 아니고요. 프로답게 여러분이 자기에 대해서 알릴 때는 현재, 과거, 미래 이 순서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현재 미국 뉴욕주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고 있고요. 한 13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친 지는 13년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이제 과거로 가는 거죠. 제가 지금 학교에서 임용되기 전에는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박사 과정을 하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퍼블릭 스피킹에 대한 네.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스피킹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를 말씀드린 다음에 이제 미래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싶고 그런 시간들이 기대가 됩니다. 이런 순서로 하시면 되게 자연스러우면서도 깔끔한 말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영역에서 여러분의 현재의 상황, 포지션을 말씀해 주시고 과거에서의 어떤 성과, 경력 이런 거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 다음에 미래로 가서 앞으로 어떤 것들이 기대가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아주 쉽고도 간단한 효과적인 자기소개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예전에 그 자기소개서의 진부한 패턴은 네. 나는 이제 인자한 부모님께서 유복한 네, 네. 가정에서 태어나서부터 노노. 시작하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현재의 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내가 네, 이기까지 과거에는 이런 과정을 거쳐왔고 나의 맞습니다. 미래의 비전은 이렇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면접.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는 취업을 앞두거나 진학을 앞두거나 또는 그런 자제분을 두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경쟁을 뚫고 우리 면접에서 이기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감사하게도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글로벌 기업 뭐 구글, 뭐 메타, 아마존, 뭐 테슬라 이런 데 합격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어떤 한끗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어, 그 친구들은 보통 우리가 면접을 생각하면 자기 어필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잘한 거, 자기가 성과를 낸 것만 이렇게 나열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한 끗 차이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 앞으로 내가 들어갈 조직에 내 경험과 내 깨달음이 어떻게 영향을 줄지,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까지를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면접관들이 아, 실제로 이 사람은 이런 이런 경험을 거쳐서 이 노하우로 네. 우리 조직에서 어떤 성과를 내겠구나 하면서 그 상상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는 어, 말하기를 할 수 있는 분이 사실 합격이 됩니다. 면접관이 그런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네, 답변 중에 녹여서 네,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네, 내가 왜 여기에 필요한지, 네,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기여를 할 네, 수 있는지. 네. 네. 그래서 그 회사의 어떤 미션이나 비전 같은 거, 그 회사의 밸류, 가치를 미리 보시고 나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이 핏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네. 네. 도움이 되실 바랍니다. 네. 오늘 첫 시간으로 운명을 바꾸는 말하기 수업 이 주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